제가 그전 영상에서 방금 만든 영상에서 잊어버리고 말을 안 한 게 있어서 다시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글자를 제가 이제 5개 카드를 만들어서 한 장당 5초씩 해서 빨리 넘기면서 아이하고 글을 가르쳐, 사실은 요걸 가르쳐 얘기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이야기가 길어져서 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까 1시간이 넘었더라고요. 죄송해요. 아, 글자를 다시 이제 종이에다가 빨갛게 넣어서 그렇게 이제 글자를 아이 앞에서 깐난쟁이 때부터,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아이가 이제 3살이다, 4살이다 괜찮아요. 지금도 안 늦었고요. 아이가 혹시나 장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글렌도마는 원래 IQ 20인 아이들, IQ 20인 아이들부터 이렇게 가르치라고 엄마들이 가르칠 수 있다고 그분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그전 영상에서 아이들이 장애가 있으면 일단은 운동을 열심히 시키라 그랬잖아요. 집에서 시켜요. 그냥 배밀이부터 다시 시켜요. 배밀이부터 시키고 그 다음에 기기 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면 좋은 운동이 미국 그 웹사이트에 보면 구글에다가 올드 피플들에게 좋은 운동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몸을 어떻게 하고 다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아이들을 시켜요. 근데 그거를 오늘은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막 이렇게 섞지 마시고 그거를 쭉 적어요. 엄마 나름대로 부모님 나름대로 노트북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 가요. 아이들 운동에 관한 것만.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아이가 지금 뒤뚱뒤뚱 뭐 걸음이 뭐 tiptoe로 걸어도 걷기는 걷는다 괜찮아요. 그래도 기기 배밀이부터 다시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갖다 아이한테 뭐 여기까지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학습을 시켜야 돼요. 엄마가 하나 둘, 셋 하면서 학습을 시켜요, 아이를. 그죠? 그러면 이제 한국은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바닥에 이렇게 카페트가 많이 깔려 있어서 하기가 힘든데 한국은 이 모노림이 깔려 있잖아요. 바닥이 매끈매끈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탁 손으로 해가지고 다리하고 손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그래서 손이 오른손이 나가면 다리는 왼다리가 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키시고 이제 이 글자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자극을 주는 건데 이제 그저 1시간 넘는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보시고 왜 이거를 하면 왜 좋으냐면 특히나 이제 언어와 인지는 하나로 묶여 있다 그랬잖아요. 언어가 절대로 언어가 안 되는데 인지 능력이 좋을 수가 없어요. 또 인지는 안 되는데 언어가 좋을 수는 없어요. 항상 언어는 인지 언어예요. 그죠? 우리가 뜻이고 뭐고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뇌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뭐 펜 이러면 이 펜을 기억하는 것도 기억하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아이들마다. 그죠? 인지 능력에 따라 지적 능력보다도 인지 능력이거든요. 다른데 요 글자 카드를 아기 때부터 아주 깐난쟁이부터 보여주면 굉장히 좋은 게 아이들이 일단 발음이 굉장히 정확해져요. 왜냐하면 엄마가 이거를 읽으면서 엄마 이렇게 하지 엄마 이렇게 보여주는 엄마 없어요. 정확하게 글자를 보여주면 엄마 스스로가 아빠 스스로가 정확하게 읽어요. 글자를. 그래서 보여주면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우유, 학교, 집, 동생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굉장히 정확하게 발음을 해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해요? 아직 말은 못하는데 그걸 계속 들어요. 그러면 이제 18개월이 되고 20개월이 되면 아이가 말이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발음을 해요. 아이가 엄마 이렇게 안 해요. 엄마 그래요. 제가 이제 파닉스를 가지고 저희 학생들에게 파닉스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읽기를 가르치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숙제도 내주고 아이들이 이제 저희 학생들이 예비교사들이 실제적으로 나가가지고 아니면 대학원생들도 실제적으로 아이한테 직접 가르쳐가지고 그 프리테스트, 포스트테스트에서 가져오는데 그 파닉스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요 글자랑 가르치는 거 비슷해요. 파닉스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제가 두 가지 베네핏이 있다 그래요. 사이드 이펙트 같이 우리가 이제 약을 먹었을 때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혈압약을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ADHD 약 아이들한테 왜 ADHD 그 의사들이
잘못 알고 의사들이 ADHD 약을 치료약처럼 부모들한테 소개를 하는데 ADHD 약은 치료약이 아니라고 제가 어느 영상에서 얘기했거든요. 강의에서. 그거는 절대로 치료약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위한 약이에요. 그래서 더 좋게 얘기를 하면 어른들을 위한 약이라 그랬잖아요. 어른들을 위한 약. 애하고 그냥 정신없이 수선스러운 아이하고 어른이 좀 덜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사들은 아이가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좋다 그러는데 사실 아이들은 막 수선스럽고 자기네가 그렇다고 고통스럽지 않거든요. 어디가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 자체가 그냥 그런 거예요. 정신이 없지. 그런 건데 그걸 이제 어른들이 힘드니까 이제 약을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드 이펙트가 뭐예요? 아이들이 잠을 못 자고 아이들이 밥맛이 없어서 밥을 잘 못 먹고 이런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글자의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데 이건 아주 굉장히 좋은 이펙트예요. 파닉스를 가르쳐서 파닉스 북에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파닉스를 하고 나면 아이들이 일단은 articulation 그 아까 제가 말한 엄마 하는 정확한 것처럼 파닉스를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이 사운드를 정확하게 배워요. 그 포놀로지컬 어웨어니스요. 포네틱스 우리 영어 선생님들 될 분들이 영어 전공하신 분들은 포네틱스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정확하게 귀에 아이들이 그 사운드 한 개 한 개를 정확하게 들어오고 그걸 사운드 아웃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사운드 한 개를 더 연결해서 어떻게 발음을 내고 그래서 어떻게 글자를 읽고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발음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 카드로 깐난쟁이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영상으로 이제 그거를 듣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비주얼 그 어텐션, 그죠? 시 주의예요. 시 주의 집중하는 건데 그게 주의 집중 같지만 그게 아니라 비주얼 어텐션 그러면 굉장히 리파인한 그 비주얼 인포메이션의 그 디테일을 보는 눈 지각이거든요. 디테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의 그 지각과 청각이 시지각과 청지각이 합쳐지는 게 글자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림을 저기 사물을 배우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시지각으로 요 모양을 보고 우리가 이거를 펜 하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 아이가 펜이라는 이 청각, 즉 청지각과 요 시지각이 같이 연결하는 매칭 게임인 거예요. 요거가 이제 학습인 거예요.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면서 뭐 책, 그다음에 연필, 그러면 이제 아이가 비슷한 스틱인데 요거는 연필, 요거는 펜 그러는데 아이들이 비주얼 어텐션에 문제가 있으면은 요게 자세히 못 봐요. 그래서 똑같이 스틱인 것만 알아요. 이 길이가 긴 거는 아이들이 보지만은 요게 왜 하나는 펜이고 하나는 연필인지를 몰라요. 왜냐면 요거가 연필과 펜의 차이가 뭐예요? 이 펜이 아니라 일반 펜이면은 제가 지금 일반 펜이 제 앞에 있는지 일반 펜이 이 펜의 차이가 뭐예요? 이게 두 개가. 요거는 연필에 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요 심이 있잖아요. 요 차이를 봐야 되잖아요.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그다음에 하나는 지우개가 있고 얘는 똑딱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요 디테일이에요. 다 두 개 다 비슷하게 뭔가 써 있어요. 근데 요런 걸 보려면 아이가 눈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쓴 것 같이 안경을 안 써도 우리 아이들이 시력이 좋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안 좋게 태어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게 흐릿하게 왜 나이가 벌써 40이 넘으신 분들은 이제 이 돋보기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돋보기 안 썼을 때 이 사물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실제적으로 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인지 능력이에요. 인지가 그런 거거든요. 인지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못 봐요. 그와 같이 이 아기 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제가 아이들이 말을 할 때까지는 아이들이 장애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폐증 아이들도 18개월 전후해서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어른들이 뭔가 이상하다. 아이가 다른데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요. 아이가 뭐 괜찮았는데 18개월을 되면서 아이가 이제 어른들을 싫어하고 근데 사실은 그게 언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아이가 자기를 나타내지를 못할 때예요. 그때는 자기 의지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가 안으면 안는 대로 그냥 아이가 표현을 못하니까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18개월을 전후로 해서 아이들이 언어를 한다는 거는 벌써 이 인지 능력 자체가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흡입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 감각이나 모든 것들이 더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생생하게 아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이제 그런 반응에 자기의 그런 싫은 반응, 누군가가 자기를 터치를 했을 때 그 불편한 자극이 오면은 울고 그다음에 애들이 빼고 피하죠. 그거를. 왜냐하면 자기가 불편하니까.
언어로 말을 하는데 아이들이 막 언어로 말을 못하니까 이제 막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울고 막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8개월 전후에서 왜 아이들이 갑자기 괜찮았던 아이가 갑자기 자폐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해요. 아이들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때 이제 색깔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게 저는 18개월에서 요 2살 사이 그때 아이들이 정확하게 자기의 색깔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글자 카드를 만들어서 아이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면은 아이가 발음이 정확하게 나오고 또 시지각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지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아이들이 개발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아이들은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뭐 잔 로크든 뭐 노암 참스가 무슨 말을 했던 간에 태어난 아기의 이 후천적인 발달은 어때요? 만 6살까지는 그 제일 중요한 발달 단계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발달 단계. 첫 번째 발달 단계인 이 2살 감각 운동기가 가장 치명적인 발달 단계예요. 그 감각 운동기가 바로 2살까지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2살까지 아이들 뇌 개발은 끝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2살, 3살 전까지 아이들이 뇌 개발의 그 기본 능력은 끝난다는데 그게 바로 감각기예요. 감각 운동기예요. 아이들이 막 정신없이 움직이면서 미친 듯이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정보들을 무지하게 빨아들이는데 그게 정보를 다 빨아들여서 아이들이 아는 게 아니라 그걸 빨아들이면서 아이들이 디벨롭해서 잠재적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정보를 배울 수 있는 시정보,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 청각 정보, 촉각 정보 이런 정보를 배울 수 있는 뇌의 기능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툴이 생기는 거예요. 깐난쟁이들이 만 2살까지 아무리 엄마들이 미친 듯이 아빠들이 미친 듯이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다닌다 그래서 그 많은 정보를 어떻게 다 배우게 돼?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저는 지금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 이 나이에도 아직도 매일 배우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다 배워요?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의 뇌는 우리의 툴이에요. 툴. 그죠? 우리가 망치가 있어야 못을 박는 것처럼 아무리 못이 많아도 망치가 없으면 우리가 주먹으로 못을 못 박잖아요. 망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정보가 늘어져 있잖아요. 이 늘어져 있는 정보에 우리의 뇌가 우리의 망치인 거예요. 정보가 무엇인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망치가 기능이 좋은 망치가 있으면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 짓는 일을 하거나 그죠? 뭐를 고치는 일을 하거나 이런 분들 저는 제가 제일 부러운 분들이 이 집의 모든 것들을 그냥 척척척척 다 고치는 분들, 짓는 분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얼마나 손재주가 뛰어난 분들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 툴인 거예요. 툴이 개발이 되면 될수록 어때요? 좀 더 많은 툴을 가지고 일이 편안하게 되면서 좀 더 양질의 집을 짓겠죠. 양질의 건물을 하겠죠. 작품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도구들을 쓰잖아요. 똑같이 책상에 앉아서 다 쓰기 도구인데 펜 하나도 나한테 맞는 펜이 있잖아요. 다 펜 못, 다 똑같잖아요. 근데 왜 이 문방구 용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계속 디자인을 하고 새로운 상품 근데 그분들이 디자인만 바꿔요? 아니에요. 이 자체를 바꿔요. 그래서 어떤 건 엄청 가늘게 나오고 엄청 건 두껍게 나오고 엄청 건 부드럽게 써여지고 어떤 건 좀 러프하게 쓰여지고 각 개인마다 자기 그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툴이 좋아야지 어때요? 글씨도 예쁘게 써져. 내 손에 딱 맞는 툴이 생겨야 되는 거야. 그래야 글씨도 잘 써져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뇌를 아이들의 뇌를 리파인을 시키는 거예요. 리파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특수교육자지만 특수교육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정말로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주 중증 장애들 있잖아요. 굉장히 중증 장애, 아예 그냥 DNA 자체에 뭐 크로모섬이라든지 이런 게 그거가 돼서 나타난 아이들 말고 뉴로 디벨롭멘털 디서빌리티 쪽으로 해서 카그니티브 인지 장애는 저는 충분히 우리가 인지 장애를 아이들이 넘어서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이들이 막 천재적으로 무언가를 막 개발할 정도로 그렇게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어린 나이부터 잘 하면은 잘 가르쳐서 요런 거를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엄마들이 똑똑해져야 돼. 부모님들이 굉장히
똑똑해야 돼요. 그냥 자꾸 남한테 의지하려고 그러시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보시고 아이하고 같이 놀이로 하셔야 돼요. 절대로 아이를 윽박질러 가면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결과적으로 저도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책이라든지 이런 게 좀 끝나고 나면 결국에는 제가 할 거는 이제 부모를 통해서 아이 가르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제 나머지 삶 동안에 도저히 이 학교 선생님들한테 못 맡겨 놓겠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선생님들 만드는데 그 선생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모의 애정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애정을 이용해서 부모의 선생님 되기. 부모의 선생님 되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선생님 되기를 제가 선생님들을 교육시키듯이 부모님들을 교육시켜서 부모 학교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이 선생님들을 하되 부모님과 같이 연계해서 가정에 가서 부모님들을 제가 가르치는 선생이 가서 부모님들을 직접 하는 거를 지도를 해서 제가 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그걸 제가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이제 나머지 삶 동안에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글자 가르치기에서 발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글자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면 부모님이 말로 이렇게 딱 아이한테 청각이잖아요. 시각으로 배우는 건 80%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80%의 시각으로 배우는 글자가 있어요. 그죠? 글자가 있죠. 제가 지금 빨간 펜이 여기에 마커가 저한테 와 있는 게 없어서 이걸로 써보면 여기다가 이제 학교 이렇게 쓰잖아요. 글씨가 오랜만에 한국말을 쓰니까 잘 안 되네요. 이걸 이제 빨간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학교 이렇게 쓰잖아요. 엉망이죠. 그러면은 시각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띄면 안 돼요. 정확하게 내가 지금 준비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두 개를 해서 부모님이 정자로 해서 빨간색 마커로 이렇게 딱 써가지고 아이한테 이렇게 딱 보여줘 학교. 그러면 아이가 시지각이 있는 아이들은 이제 요게 이렇게 다르다는 거 다른 거에 비해서 어때요? 이 진하기가 다르잖아요. 진한 게 그죠? 높이도 다르고 요런 것까지 아이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요게 비주얼 어텐션이에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 정확한 선과 정확한 쉐입과 그다음에 색깔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딱 써져 있는 대로 아이가 정확하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요게 돼야 아이들이 수업이 되는데 생각보다 장애 아이들이 장애 학교에 들어와서 장애가 된 아이들은 뭐 학습 장애든 이런 장애 아이들은 요 시지각에 막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요 80%가 시지각으로 아이들이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글자 가르치기를 일찍 가르쳐 갓난쟁이 때부터. 그리고 지금 이제 내 아이가 6살인데 이제 알았다.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다. 괜찮아요. 가르치셔도 돼요. 그리고 발음을 정확하게 해서 학교 이렇게 엄마가 읽어줄 때 학교 정확하게 읽어주세요. 발음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질질 끌지 마시고 1초에 한 장씩 넘겨가면서 그렇게 해서 하면 시지각 그죠? 그 다음에 비주얼 어텐션 시지각 맞죠? 근데 그 시지각 중에서도 비주얼 어텐션 그죠? 이 디테일을 보는 거. 그다음에 나중에 비주얼 퍼셉션.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종이에 여기에 글자를 딱 쓰면 그 글자만 눈에 딱 들어와.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아이스파이라는 그 책이 있잖아요. 엄마들이 애들하고 이제 선생님들하고도 놀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스파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페이지를 열면. 근데 거기서 이제 풍선을 찾아 그러면 풍선을 찾아내는 거예요. 빨간 풍선, 파란 풍선. 근데 그렇게 복잡한 것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이 하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조금씩 해서 나중에 가서 아이스파이 정도 되면 일반 아이들, 머리 좋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그냥 봐요. 그게 다 피규어 그라운드, 그죠? 미닝풀한 정보 있는 냉장고에서 엄마가 냉장고 문 열고 마요네즈 좀 가져와 그랬을 때 아이가 마요네즈 병을 딱 눈에 보여가지고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비주얼 스페이셜 릴레이션십, 피규어 그라운드, 미닝풀한 정보만 책꽂이에서 뭐 예를 들면은 책꽂이에서 무슨 그림책이 있을까요? 뭐 갑자기 아이들 동화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한국에서 피터팬 가져와 이러면 피터팬 써져 있는 거를 책꽂이에 쫙 책이 있으면 아이가 그 책을 이렇게 딱 가져와. 그렇게 해서 이제
딱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짧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발음, 그러니까 이제 그 좋은 거예요. 이렇게 글자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글자 읽는 거에만 집중을 하지 마시고 제가 글자를 이렇게 일찍 가르치면 어때요? 책도 일찍 접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세상으로 가서 제가 이제 다른 강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써놓은 게 제가 문자는 뭐라 그랬어요? 문자는 몸으로 가는 세상에서 문자 세상으로 그죠? 문자 세상으로 옮겨 앉는다는 거는 한 자리에 앉아서 무한한 여행을 하는 거랑 똑같은 지적 세계를 여행하는 거예요. 그죠? 책을 읽는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한테 책을 소개해주면 아이들이 그렇게 식당 같은 데 가서도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거나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고 엄마가 대신에 책을 읽어 왜 책 안 읽어 책 읽어야지 이게 아니고 이 책이 주는 그 재미에 아이가 빠져들 수 있도록 지혜롭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책을 자꾸 무슨 지식 배우는 그걸로 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으면 아이들이 똑똑해진다 그랬어. 애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애들이 생각이 는다 그랬어. 당연하죠. 근데 엄마가 책 하면 애들은 책 소리만 나도 막 노이로제하고 막 너무너무 괴로워해. 막 나중에 막 책만 보면 아이들 도망가요, 그냥. 이렇게 아이들을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인데. 그래서 책을 봐도 엄마랑 같이 앉아서. 그럼 아이가 처음엔 어때요? 엄마랑 같이 보내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한 줄 읽고 네가 한 줄 읽고 엄마가 한 줄 읽고 네가 한 줄 읽고 아니면 엄마가 한자 읽고 아이가 글자를 배우는 중이면 아직도 엄마가 한자 읽고 네가 한자 읽고 엄마가 한자 읽고 네가 한자 읽고 이런 식으로 재밌게 그죠? 그럼 아이는 엄마랑 아빠랑 같이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뭐를 하는 건 아이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게 아이들은 좋지. 아이들이 왜 그렇게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 해요. 밖에 나가서 피자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피자를 옆집 아줌마랑 가서 먹으면 맛이 없어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가서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싫어한다. 할아버지랑 가서 피자 먹어. 너 피자 좋아하잖아. 할아버지랑 가서 피자 먹으면 아이들 피자 먹기 싫다 그래요. 만일에 할아버지를 안 좋아하면. 아빠를 안 좋아하면 피자 먹기 싫다 그래. 엄마를 안 좋아해도 그래요. 아이들이 좋은 거는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엄마랑 아빠랑 나가서 피자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가 맛있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절대로 제 강의를 잘못 이해하시고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지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들이 엄마와 있는 그 시간을 좋아하는 그 아이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왕이면 아이들이랑 같이 노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아이들하고 놀면 아이가 고통스럽지 않게 글자라는 거를 배울 수가 있고 그죠? 힘들지 않게 배울 수가 있고 또 힘들지 않게 쓰기를 배울 수가 있고 힘들지 않게 세상을 배울 수가 있고 힘들지 않게 책 읽기를 배울 수가 있고 책재미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이가 긍정적으로 나중에 가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툴 이야기 했듯이 아이가 그냥 이 뇌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뇌로 아이가 발달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으면 아이가 무언가를 배워도 힘들지 않게 배워. 힘들지 않게 배우잖아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머릿속에 암기가 안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제가 그랬거든요.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암기가 안 돼요. 너무 산만하고. 근데 머리가 좋으면 다른 아이들은 책을 저처럼 10번 읽어서 기억할 거를 우리 아이는 한 번이나 두 번만 읽으면 기억하잖아요. 이 툴을 좋게 만드는 인지 툴을 그렇게 좋게 만들고 혹시나 아이가 조금 DNA가 아주 좋게 진이 그 뭐죠? 뉴로 디벨롭먼트가 아주 좋게 안 태어났어도 이렇게 후천적으로 부모님이 미리 이렇게 영리하게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몰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가 IQ가 140이 넘을 때 무섭다 그랬잖아요. 그 아이가 제가 100일 때부터 글자를 가르치고 일찍 책에 접근을 하고 읽기를 일찍 배우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140이 됐는지 아이가 우리 둘한테서는 안 태어났지만 우리 조상 누군가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안 주어졌던 그 DNA가 아이한테 가서 우리 아이가 머리가 그렇게 좋게 태어난 머리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런 거를 아빠들이 이런 걸 일찍 하면 아이가 혹시 장애가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아이가
잘 돼요. 이렇게 내가 만든 건지 아니면 원래 아이가 똑똑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결론적인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아이가 뇌라는 아주 좋은 툴을 잘 발달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배워도 아이가 힘들지 않게 마음껏 가서 자기가 배울 수 있도록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손기술이 좋으면 툭툭툭툭 해서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책장도 만들고 이러는 것처럼 아이가 자기가 뭔가 배우고 싶을 때, 뭔가 궁금할 때는 어느 책을 꺼내서 자기가 읽어도 다 잘 이해를 하고 편안하게 힘들지 않게, 아이가 그냥 몇 장 읽다가 책을 덮는 게 아니라 아이가 그 책의 내용을 따라가서 아이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좋잖아요, 그러면. 그죠? 여기서 짧게 끝날게요. 아니면 또 1시간 갈 수 있어요.